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짧지만 무거운 책, 네, 중년의 나이에 읽으면 너무 좋은 책 갖고 왔습니다. 저도 가끔씩 꺼내보는 책이고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읽을 때마다 빨려드는 어떤 마성을 가진 책입니다. 가바타 야스나리 설국입니다. 설국 이러면 아무래도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영화 작품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건 문학으로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네, 이 작품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68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이제 작품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동양인으로는 노벨 문학상을 두 번째로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문학. 가장 일본적인 문학. 요새 뭐 무라카미 하루키를 많이 읽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은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를 약간 왔다 갔다 하시죠. 흥미있게 읽을 수도 있고 어렵게 읽히기도 하고. 요거는 쉬워요. 인물도 셋밖에 안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 네 시마무라, 여자 주인공 고마코, 그리고 약간 조용급인 요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스토리라고 할 게 없어요. 네, 플롯의 부재, 스토리가 없는 것. 요것이 이제 이 소설의 가장 또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소설이 스토리가 없으면 글쎄요. 배경? 그리고 사람? 네,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게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도 꽉 찰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꽉 찰 수 있다라는 게 이 소설의 특징 같습니다. 빛과 색으로 가득해요. 마침 그 제목 자체도 설국이잖아요. 하얗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하얀 설국 속에 촘촘히 알록달록하게 도드라진 색채들을 입혀놓은 그 색채들이 움직이고 그 색채들이 무언가 그 어떤 강렬한 인상들을 하나씩 남기고 지나가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진 않는데 장면들이 각인돼서 오래 남아요. 야, 이런 소설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읽으려고 이 책을 들고 있으면 스토리가 안 나오니까 자꾸 뭐야 이게 뭐야 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이 문장들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배경을 만들어가는, 네, 공간을 펼쳐가는, 네, 그것을 겪으시면 됩니다. 시마무라라는 주인공의 시선으로 배경의 묘사가 되고 인물들이 묘사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마무라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마무라라는 이 주인공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정을 잘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 비춰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뿐이죠. 마치 실제를 반사하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울. 눈이 뭔가 반사해주는 것. 그리고 이 시마무라 주인공에 비춰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거울 같은 거죠. 그것을 보는 것, 그 풍경 속에 들어가는 것, 요게 이제 이 작품의 가장 기가 막힌 요소입니다. 네, 요렇게 하고 보면 좀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가 압권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문장인데,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의 기차가 멈춰섰다. 요 짧은 문장 속에 그림이 쫙 펼쳐지죠. 그죠? 기차 타고 터널 나가면서 눈 덮인 고장이 쫙 펼쳐지는, 마치 기차 소리가 들리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반사?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때문에 시마무라는 슬픔을 보고 있다는 괴로움 없이 꿈의 요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감정이 없죠? 신기한 거울 속에서 거울이요.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울 속에는 저녁 풍경이 흘렀다. 비춰지는 것과 비추는 거울이 마치 영화의 이중 노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물은
투명한 험으로 풍경은 땅거미의 어슴푸레한 흐름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이 아닌 상징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었다. 특히 처녀의 얼굴 한가운데 야산의 등불이 켜졌을 때 시마무라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릴 정도였다. 요 한 문단이 이 소설 전체의 해설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영화의 이중 노출처럼 비춰지는 것, 어슴푸레한 것, 감정은 빠지고 허무한 것. 예, 허무. 네, 약간 허무하고 애련해집니다. 그러한 감성. 왠지 우리 중년 때 느끼고 싶은 그런 감성이죠. 네. 다른 의미 없이 이 아름다운 가을날, 꼭 눈이 안 오더라도 이 소설을 펼쳐들고 한 1시간 반이면 완독하실 거예요. 넷플릭스나 영화 보는 것보다 1시간 반 정도 어디 조용한 카페에 앉으셔서 이 소설에 훅 빨려 들어가서 눈의 고장 속에 갔다 오시면 잠시 꿈을 꾼 것 같은,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본 것 같은 장면들이 두고두고 뇌리에 스쳐서 자꾸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겁니다. 네. 긴 설명 없이 오늘 설국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